이런 것들 알고 가면은 상당히 좀 편하겠다라고 생각되는 거를 몇 가지 정리를 해서 내가 신고 갈 신발, 대회장까지 신고 갈 신발, 그리고 대회 뛸 때 신을 신발을 좀 나눠가지고 가져가면 좀 좋겠다. 자기가 이제 팔치기를 할 때 좀 많이 상체가 많이 움직인다 그러면서 옷에 좀 많이 쓸린다고 하면은 배번은 꼭 전날에 붙여주시고, 그리고 배번에 보면은 뒤쪽에 개인정보 적는 게 있어요. 개인정보.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가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게 요거를 딱 보고 이제 연락을 하시는 거죠. 아침에 약간 추울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헌옷들을 많이 가져가시기도 하죠. 35kg까지 가면 되고, 그 이후부터는 큰 어떤 변수가 없는 이상 내가 훈련을 열심히 했다면은 잘 뛸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믿고 가보면 될 것 같아요. 영상 찍는 이유는 그러니까 처음 만약에 대회를 나갔을 때는 약간 허둥지둥 될 수 있다는 거죠. 허둥지둥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좀 큰 대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떤 넓은 곳에서 약간 뭐 안내 방송에 있긴 하지만서도 그래도 요목조목 해야 될 것들이 조금씩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뛰면은 또 애로 사항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도는 알고 가야지 조금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약간 너무 초보처럼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그냥 어른이니까 그냥 사람들 다 따라가는 것처럼 행동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 알고 가면은 상당히 좀 편하겠다라고 생각되는 거를 몇 가지 정리를 해서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보려 하고요. 일단 오늘 대구 마라톤 그 신청이 있었는데 이 서버가 터진 건지 하여튼 어쨌든 잘 안 됐죠, 신청이.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예전부터 굉장히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약간 익숙합니다. 뭐 서울 레이스라든지 뭐 서울 하프 마라톤 이런 것도 이 트래픽이 과도하게 몰리다 보니까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수요일 날 다시 이제 신청을 받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조금 다시 그때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스타트 라인에 가기 전에 짐을 맡겨야 되고, 그 짐에는 여러 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뛸 때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넣어야 된다. 그리고 짐을 맡기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대회들은 그래요. JTBC 마라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물품 맡기는 봉사를 했는데 보통 물품 차가 뭐 같은, 그러니까 출발지랑 도착지가 다른 경우에는 보통 한 40분 전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대회가 뭐 8시다, 시작이 8시다 하면은 한 7시 20분까지는 짐을 다 맡겨야 돼요. 그래서 짐을 다 맡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이제 발현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추운 날씨, JTBC 마라톤을 예로 들었지만 추운 날씨에 하는 마라톤 대회들은 겉옷 같은 것을 꼭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JTBC 마라톤 저번에는 좀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춘천 마라톤이나 대구 마라톤 2월에 하니까 또 그렇고, JTBC 마라톤, 서울 마라톤도 그렇고 아침에 약간 추울 수 있기 때문에 비옷을 챙기던지 아니면은 조금 요즘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헌옷들을 많이 가져가시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헌옷들을 빼고 나머지 것들을 다 넣고, 그 대신 뭐 배번 오늘 준비했는데 배번이나 뭐 시계, 신발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맡기고, 이렇게 해서 맡기고 출발선에 가기 전에 몸을 좀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맡기고 나서 우리가 배번이 달려있는지 안 달려있는지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웬만하면은 전날에 배번을 달아야 되고 전날에 많은 걸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준비성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근데 워낙 바쁘시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또 빼먹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배번은 꼭 전날에 붙여주시고, 그리고 배번에 보면은 뒤쪽에 개인정보 적는 게 있어요. 개인정보 뭐 여러 가지 적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마라톤 뛰다가 다쳤을 때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게 요거를 딱 보고 이제 연락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비상연락처, 그리고 비상연락처와의 정보, 뭐 투숙하는 곳, 그리고 뭐 아픈 곳이 원래 있는지, 약물 알러지가 있는지,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적어서 대회장에 갈 때 옷에 붙인 다음에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한 가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전날까지 맞춰야 되는 게 여러 개 있지만 신발을 좀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신발을 내가 신고 갈 신발, 대회장까지 신고 갈 신발, 그리고
대회 뛸 때 신을 신발을 좀 나눠 가지고 가져가면 좀 좋겠다.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뛰고 나서도 갈아 신어야지 좀 편한 것도 있고, 뛰기 전에도 솔직히 말해서 저는 뭐 엄청 과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걸을 때 뭐 쿠션의 모양이 좀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이제 경건한 마음가짐 같은 거. 이렇게 이제 가방에 챙겨서 신발을 가져가다 보면은 좀 그렇죠. 이렇게 선수처럼 이제 출발지에 도착해서 가방에서 신발을 꺼내서 이렇게 신고, 뭐 이거 맡기면은 되니까 안 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발은 좀 미리 정해놓고, 미리 정할 때 조금 생각해볼 법한 거는 그런 거죠. 보자. 항상 내가 레이스를 준비할 때 장거리를 한 번이라도 해본 신발이어야 되는 것 같고, 장거리라고 하면 약간 30km 이상은 해봐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신었을 때 여러 양말이랑 같이 막 조합해서 신어봤을 때도 괜찮았던 신발이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자기한테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가장 좀 불편함이 없었다, 그런 신발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번 약간 시행착오를 겪은 적이 있는데, 알파플라이가 예를 들면 그래요. 그 좀 짧은 거리에서는 괜찮았어요. 짧은 거리 뭐 하프까지도 괜찮았는데, 막 30km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내 발이 지쳤는지 아니면 그날 컨디션이 좀 안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알파플라이를 신고 뭐 32km 이렇게 뛰는데 물집이 잡혔던 거죠. 그러면 약간 그 레이스 전체적으로 멘탈도 조금 흔들릴 수 있고, 그리고 발도 많이 아프죠. 물집이 오래 잡히면은 상당히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공주 마라톤 때 32km를 뛰었는데, 그때 이제 좀 물집이 많이 잡혔다 그러면은 뭐 그 후에 있는 일정들, JTBC 마라톤이나 뭐 올해 가을에 춘천 마라톤, 이런 경주 마라톤 이런 대회들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신발을 잘 선택해서 내가 신발로부터 입을 수 있는 그런 부상들은 피해야 되기 때문에, 신발을 신던 거 신자, 그리고 장거리를 뛰어본 걸 신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 뭐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발을 그냥 쿠션 하나 그냥 뭐 슬리퍼 같은 거를 신고 대회장에 가서 레이싱화로 갈아 신고 뛰는 거를 추천하고, 그거는 이제 다 뛰고 나서도 레이싱화를 뭐 예를 들어서 풀코스 뛰었다 하면은 42km 뛰었으니까 생각보다 이게 발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양말도 갈아 신어도 좋고, 그리고 신발을 갈아 신으면 확실히 발이 좀 편하고 회복도 좀 빨리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약간 또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거 간과하기 쉬운데 저는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거리의 대회라도 요거는 해주면 좋다 이건데, 바셀린 몸에 잘 발라주는 거 꼭 필요한 것 같고, 특히 요런 싱글렛에 약간 쓸릴 수 있는 그런 위치, 목도 그렇고, 그리고 발바닥도 그렇죠. 발바닥도 그렇고, 그리고 사타구니 그런 쪽도 그렇고, 그렇게 발라주면 좋고. 또 오늘 약간 협찬인데요. 니플 패치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니플 패치 다슈에서 이번에 협찬을 해주셨는데 다슈 맨즈 에어핏 니플 밴드입니다. 약간 실리콘 느낌이 나고, 그리고 엄청 얇고, 그리고 붙이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거 하나에 개수가 52니까 이게 하나에 4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사서 같이 뛸 사람 있으면은 이거 하나 2개 주고 나 2개 붙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개수가 보자. 52개니까 내가 하나 썼고, 둘, 셋, 52개의 니플 패치가 들어있는 이 다슈 맨즈 에어핏 니플 밴드, 이거 하나 있으면은 한 시즌은 그냥 뭐 1년은 쓰겠죠. 혼자만 쓰면은. 아닌가? 1년은 쓰겠죠. 혼자만 쓰면. 장거리를 한다고 쳤을 때도 52개가 있으니까 좀 편하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뭐 니플 패치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몸에 움직임이 좀 많으면은 옷도 이렇게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좀 많이 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러닝 할 때 움직임 자체가 조금 어깨랑 몸통이 좀 많이 조금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이때까지도 조금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자기가 이제 팔치기를 할 때 좀 많이 상체가 많이 움직인다 그러면서 옷에 좀 많이 쓸린다고 하면은 요런 니플 패치는 꼭 필수고, 여기 다슈에서 나온 요 니플 패치도 이 딱 그 남성용으로 좀 얇고 사용하기 좋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면은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좀 물에 좀 강하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요거는 제가 올 시즌 동안 계속 써보면서 또 후기를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다슈에서 나온 맨즈 에어핏 니플 밴드, 요거 협찬이라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짐을 다 챙겼느냐? 아니죠. 에너지 젤을 또 조금 더 챙기는 게 저는 좀 좋다고 보는데, 에너지 젤 개인차가 있지만 저는 보통 6개 정도 챙기는 편인 것 같아요. 많긴 하죠. 저는 많긴 한데 약간은 좀 플라시보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는 거겠죠. 그래서 좀 약간 의존하면서 뛰는 편이고, 보통 먹으면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6kg, 7kg마다 먹자 해서 6개 챙기고, 하나 모자라면은 중간에 이제 풀코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 주잖아요. 서울 마라톤이나 뭐 JTBC 요즘엔 다 주는 추세인 것 같아요. 다 주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 픽해가지고 7개 정도 먹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체적인 레이스를 우리가 봤을 때 에너지 젤은 뭐 7kg마다 먹고, 그리고 물은 당연히 뭐 5kg마다 먹겠죠. 근데 이제 뭐 처음에 먹을 거냐, 두 번째, 뭐 세 번째 칸에 가서 먹을 거냐, 아니면 뭐 이온 음료를 먹을 거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는 이제 이전에 사람들이 뛰었던 주로 영상을 보거나 약간 코스 분석 같은 걸 한번 본다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뭐 스펀지를 예를 들어서 뭐 서울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뭐 청계천이 지날 때쯤에 내가 더울 것 같으니까 뭐 한번 스펀지를 해야겠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JTBC 마라톤 뭐 잠실대교 지날 때 조금 뭐 어깨도 좀 풀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요때부터는 페이스를 뭐 이렇게 해봐야겠다 생각은 해보고 가는 게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뛸 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아서 정신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휩쓸려 가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초기 페이스도 잘 잡아야 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레이스를 구상을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구상을 하면서 전체적인 우리 내 레이스를 미리 한번 상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볼 수 있는 게, 또 우리가 사진을 또 찍힌단 말이죠. 보통 사진을 찍히는데, 사진을 찍힐 때 어떤 포즈를 해야겠다, 혹은 뭐 적당히 좀 안 힘든 척을 해야겠다, 이런 거를 하면은 좀 나중에 후회가 적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우리가 어쨌든 요즘엔 뭐 아웃 심볼도 있고 뭐 배분표 쳐서 이렇게 많이 나가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생각보다 내 모습에 실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 엄청 멋있게 뛴다 생각했는데 굉장히 얼굴이 좀 많이 일그러져 있고, 그리고 폼이 좀 뭔가 이상한 것 같고, 뭐 그거는 뭐 내 탓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진 찍는 분의 탓일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내 탓일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선글라스를 좀 껴주면 좀 더 낫죠. 저같이 조금 외모가 모자라는 분들은 꼭 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약간 안 있는 척을 하고 약간 으아 이런 느낌을 내주는 게 조금 더 스포츠적이고 액티브한 느낌이 나서 경험상 좋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레이스를 즐길 수 없는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좀 어렵긴 하겠죠. 어쨌든 우리가 레이스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응원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응원하는 거 호응해주는 그런 여유도 가진다면 좀 좋겠죠. 그리고 응원존이 좀 요즘에는 큰 대회 같은 경우에는 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때는 여기서 사람들이 응원해 줄 거니까 여기까지만 힘내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정도 레이스 중에 우리가 요런 거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요런 거는 이제 사전에 해보면 좋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레이스 중간에는 이렇게 행동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막바지 다다라서,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는데, 일단은 이제 다 피니시점 다 와갈 때쯤에는 보통 이제 풀코스 마라톤 예를 들어서 한 2km 정도는, 큰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응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35km까지 내가 해냈다 하면은 나중에 퍼지기가 쉽진 않다. 그러니까 35km겠지만 좀 버텨보자라는 생각으로 가시면은 후반에는 좀 많이 응원도 많고, 그리고 내 어떤 그런 의지도 좀 더 있기 때문에, 서브 3를 목표하셨을 때 뭐 4분 14초 페이스로 35km까지 유지했다 그러면 내가 좀 더 마음에는 여유를 가지고, 그렇지만 발은 계속 빠르게, 그리고 사람들이 내 응원해 줄 거니까 거기서 좀 힘을 내서 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하면 좋다 이거죠. 뭐 다른 목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35km까지 가면 되고, 그 이후부터는 큰 어떤 변수가 없는 이상 내가 훈련을 열심히 했다면은 잘 뛸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믿고 가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피니시 라인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막 도착지에서 바로 이렇게 서는 것보다는 계속 걸어서
나가가지고 물 먹는 데까지 꼭 가서 물을 바로 좀 마시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탄수화물이랑 단백질 섭취를 좀 앉아서 해주고, 그리고 짐을 찾아서 빨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도착지 가서 기념사진도 좀 찍고, 사람들이랑 어땠는지 얘기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뭐 차가운 물로 하던 따뜻한 물로 하던 몸을 깨끗이 씻고 맥주를 마시면 딱 좋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처음 해보면 에너지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기가 먹어보던 거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가 뛸 때 한번 뜯어봐야 돼요. 제가 한 번은 뛸 때 당연히 잘 뜯기겠지 하다가 뜯어봤는데 완전 이렇게 막 팍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못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장 상태, 아니면 뭐 실링된 상태가 잘 돼 있는지, 내가 뛰면서 이제 뜯기 괜찮은지 이것도 한번 봐줘야 된다. 그리고 맛은 뭐 호불호가 다 있지만 저는 추천하는 젤이 뭐 아미노바이탈이랑, 그리고 이제 저번에 일본 영상에서 추천했던 그 제품, 그거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전날에 손톱 발톱 정리하면 좋고, 그리고 겨울 대회는 장갑 끼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손도 많이 얼굴도 많이 닦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처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러닝화처럼 자기가 입어봤고 편하게 뛸 수 있었던 것에 기초해서 그날 룩을 좀 구상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노하우는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어쨌든 니플 패치 꽁 하고요. 그리고 여기 정보 잘 적고 그렇게 뜁니다. 이번에 마라톤 뭐 공주 마라톤 나가고 JTBC 마라톤 나가고 상하이 마라톤 나가는, 공주 마라톤 빼고는 풀코스네요. 어쨌든 저도 잘 준비해서 아직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이 길진 않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재밌게 한번 뛰어보도록 노력하겠고, 여러분들도 그 대회가 있을 때까지 부상을 항상 조심하시고 잘 한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회 때 많이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서 감사합니다.